자, 약간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명사로 얼마 되지 않는다. 부사로도 얼마 안 되게 또는 얼마쯤, 조금, 살짝, 좀 이런 표현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을 왜 했냐면요. 조금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액수가 3천만 원, 매월 3천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얘기입니다. 자, 어떤 돈을 어떻게 받았길래 조금 받았는데 3천만 원을 매월 받았다는 겁니까? 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2009년 1월에 구국 해군 참모총장직을 임기가 끝나서 나오고 나서 그 법률법인에서 고문 자문역을 맡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2년 33개월 동안, 2년 9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맨 처음에는 4억 1천만 원 정도의 자문료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사실 좀 더 찾아보고 또 다른 인사청문 관련 요구서들을 야당 의원들이 제기를 하니까 무려 9억 9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원래 밝혔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된 상황인데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율촌에서는 고문으로 활동 시 연봉 2억 5천만 원 내외. 지금 말씀드린 거는 거의 틀림이 없다. 자, 송영무 후보자, 저 돈을 받고 자문을 해줬다고 하는데 그 자문, 도대체 어떤 자문을 해준 겁니까? 소국장님 혹시 아시나요? 이 해군 참모총장 역임하고 그 다음에 법무법인에 자문인으로 들어갔다. 송영무 후보자는 이제 이야기하기를 어떤 어려운 군사 용어라든지 네.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변호사들한테 교육을 시켰고 그런 것을 알려줬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공식적인 어떤 자문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현재까지 제출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것은 결국 뭔가 이렇게 기록으로 정확하게 남기기 어려운 그러한 이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자문. 네. 결국 이제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자문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환경규성적인 측면에서 일정한 어떤 로비적인 성격이 또 있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이 아닐까. 지금 네. 그런 의문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아, 로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따님의 취직에 또 취업 특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손수호 변호사님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이 부분은 이유종 기자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따님이요, 예전에 여기 보면은 그 ADD라고 해서 국방과학연구원에 취업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관련돼서 당시에는 딸을 포함해서 당시 직원을 2명 정도를 선발할 계획이었는데 네네. 원래 3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현직 해군 참모총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한 명 더 채용한 것으로 보일 때 약간 의문이 제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글자 수가 너무 많아서 좀 어지러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7가지가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일단 자문료 얘기를 조금 전에 잠깐 해봤고요. 그리고 이 딸의 취업 특혜 의혹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요. 계룡대 납품비리 방조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2007년도에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제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이 그 당시에 이 계룡대 군납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 네. 이래서 이제 당시 해군 참모총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또 청렴위원회에 이렇게 고발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방부 이제 조달 조사본부에서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해군 쪽에서 이제 송영무 후보자 측에서 이 부분을 해군이 좀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네. 헌병단 쪽에 요청을 한번 해봐라 해서 그 수사 자체를 국방부에서 하던 것을 이제 해군이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네. 가져오는 과정에서 한 2달 정도 지나서 그 수사 자체가 이제 거의 그냥 종결되는 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바로 이제 행정조치로 들어가게 되는데 행정조치에 들어가면서 뭐 관련자 한 7명 중에 한 5명은 별다른 혐의 없이 그냥 끝나게 되고 1명 정도 계속 수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좀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거죠. 그 네. 당시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김영수 소령이 또 문제 제기를 하는 뭐 그러한 사건인데 그 당시에 결국 그랬기 때문에 이 송영무 후보자가 그것을
군납비 사건을 방조한 것 아니냐 뭐 네.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딸 취업 특혜 및 휴가 논란에서요. 특혜 논란은 둘째치고 이 휴가 논란이 지금 좀 말이 많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휴가를 많이 갔길래 10년 동안 무려 475일의 휴가를 사용했다. 이렇게 돼서 지금 무리를 빚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긴 휴가를 갈 수가 있죠? 네, 일단 2008년도에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하고 일단 이미 같이 ADD, 그러니까 국방과학연구원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네. 들어가서 10년 정도 이 따님이 그 근무를 하게 되는데 아버지와 같이요. 예,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휴가도 내고 연차도 내고 또 출산 휴가도 냅니다. 하지만 네.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볼 때 1년에 40여일, 거의 50일 가까운 일자를 휴가로 활용하는 거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딸의 휴가. 자, 같은 곳에서 근무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휴가를 쓴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무 후보자는요, 출산 휴가 끝나고 다니다가 몸이 힘들어서 다시 또 육아휴직 대신 병가를 신청을 했다. 이래서 휴가를 470일 이상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의혹이 굉장히 다양하게 제기가 됐고 청문회 때 아주 심한 공격을 받을 것 같아요. 야당으로부터요. 지금 야당에서는 뭐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 자격이 없다. 이미 스스로 자진 사퇴하라. 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위장 전입도 지금 처음에 원래 한 번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4번 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또 연평해전에서 이른바 충무 무공훈장을 99년에 받았는데 그것도 이른바 당시에 공적심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네. 자신이 자신한테 훈장을 준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또 이제 야권에서 공세를 펼치고 있고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송영무 후보자는 당시 나는 예하 부대의 공적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그렇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명은 하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지금 방산 비리, 또 국방 개혁을 해야 될 국방부 장관이 방산 업체와 그동안 고문 자문 계약도 많이 맺었고 또 위장 전입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 이 상황에서 과연 국방부 장관으로서 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 네. 스스로 사퇴해라라고 지금 공세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아직 뭐 이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자진 사퇴 이야기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안경환 후보에 이어서 만약에 진짜 자진 사퇴를 한다면 청와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자진 사퇴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퇴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지명 처리하는 그런 사태까지 가게 된다면 지금 뭐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 뭐 임종석 실장의 책임론 나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힘을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권으로서는 이제 향후 이어질 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방어하느냐 네. 이것이 또 굉장한 지금 큰 부담을 지금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려 7가지의 의혹이 제기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곧 청문회가 열릴 텐데요. 청문회에서 어떤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고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뉴스탑10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 비하 때문인데요. 야당 여성 의원들 결국 탁현민 행정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격렬한 표현들이 많은데요. 영상 먼저 보시죠. 민주당이 성민주당이 되는 것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탁현민 행정관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묘사하며 여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감을 안겨줬다. 이런 인사에게 국민의 혈세로 연 9천만 원이나 급여를 준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이며 국격 훼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김기정 안보 2차관, 안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 탁현민 행정관에 이르기까지 문 대통령이 기용한 인사들의 성평등 인식은 시정 잡배만도 못한 수준이다. 자,
도대체 어떤 표현들이 문제가 됐는지 사실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으로 차마 언급할 수 없는 내용은 많이 걸러냈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개 짚어주시죠. 네,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라는 책을 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임신한 선생님들도 섹시하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중생과 관계를 가졌고 그 여중생을 또 가까운 친구들과 뭐 공유했다 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남자 마음 사용 설명서라는 책에서는 허리를 숙였을 때 이 보이는 멋멋이 보이는 여자, 네. 등과 가슴에 차이가 없는 여자가 탱크톱을 입는 것은 남자 입장에서는 테러를 당하는 기분이다. 뭐 등등이 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민주당 여당 여성 의원도 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들어보시죠. 박현민 그 행정관의 발언 내용이 도를 지나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보니까 상당히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현민 행정관의 어떤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이 표현 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중생과 관계를 가졌다. 손수호 변호사님, 이거는 사실 그냥 책이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만약에 뭐 단순한 과장이나 이런 네. 것들이 아니라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가능성이 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설령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 여성이 13세 미만의 자라고 한다면은 강간에 준해서 이제 그 의제 강간이라고 해가지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볼 때 이미 공소시효가 다 끝난 일이기 때문에 네. 글쎄요, 법적인 부분을 논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잠깐 의견 들었는데요. 백혜련 의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이 방송된 직후에는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백혜련 의원이 지금 현재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백혜련 의원이 하는 얘기가 사실은 당 지도부가 결정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민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청와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모양새인데 당에서 먼저 결정을 하고 청와대한테 인사에 관련해서 압박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여당으로서는 매우 부담스럽군요. 그렇기 때문에 백혜련 의원이 했던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했던 발언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갔습니다. 네. 자, 그런데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조치를 취할 기미는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사실 탁현민 행정관이 이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행사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기획을 한다면서요. 지금 5.18 기념식도 그랬었고요. 뭐 그 밖에도 굵직굵직한 행사를 다 진행을 하고 있죠.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지금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고요. 그래요? 원래 그래서 이른바 이제 행사기획비서관을 맡지 않겠느냐 뭐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의전비서관실의 행정관으로 갔단 말입니다. 네. 그 당시에도 뭐 여러 가지 좀 의문이 제기가 됐는데 탁현민 행정관은 워낙 문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기 때문에 2012년 그 마지막 광화문 유세 때 그때 공동 사회를 보기도 했었고요. 네네. 지난해 6월 달에 문 대통령이 그 네팔과 부탄 트레킹 갔을 때 네. 그때 두 명이 같이 갔습니다. 그랬었죠. 한 명이 탁현민 행정관, 또 한 명은 양정철 전 비서관이었거든요. 양정철 전 비서관 지금 미국 갔죠. 떠났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그 한 26일을 같이 문 후보와 움직였을 정도로 가까운 인물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 이제 야권에서는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어떤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 성적인 문제다 보니까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그냥 있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지금 다다른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탑 10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순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 의원들이 제기를 하니까 무려 9억 9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원래 밝혔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된 상황인데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율촌에서는 공무원 활동 시 연봉 1억 5천만 원 내외. 지금 말씀드린 거는 거의 틀림이 없다. 자, 송영무 후보자, 저 돈을 받고 자문을 해줬다고 하는데 그 자문, 도대체 어떤 자문을 해준 겁니까? 소국장님 혹시 아시나요? 이 해군 참모총장 역임하고
그 다음에 법무법인의 자문인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송영무 후보자는 이제 이야기하기를 어떤 어려운 군사 용어라든지 네.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변호사들한테 교육을 시켰고 그런 것을 알려줬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공식적인 어떤 자문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현재까지 제출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것은 결국 뭔가 이렇게 기록으로 정확하게 남기기 어려운 그러한 이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자문. 네. 결국 이제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자문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환경 조성적인 측면에서 일정의 좀 말이 많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휴가를 많이 갔길래 10년 동안 무려 475일의 휴가를 사용했다. 이렇게 돼서 지금 무리를 빚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긴 휴가를 갈 수가 있죠? 네, 일단 2008년도에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하고 일단님이 같이 ADD, 그러니까 국방과학연구원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네. 들어가서 10년 정도 일단님이 그 근무를 하게 되는데 아버지와 같이요. 예,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휴가도 내고 연차도 내고 또 출산 휴가도 냅니다. 하지만 네.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걸 볼 때 1년에 40여일, 거의 50일 가까운 일자를 휴가로 활용하는 것,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딸의 휴가, 자, 같은 곳에서 근무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휴가를 쓴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무 후보자는요, 출산 휴가 끝나고 다니다가 몸이 힘들어서 다시 또 육아휴직 대신 병가를 신청을 했다. 이래서 휴가를 470일 이상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의혹이 굉장히 다양하게 제기가 됐고 청문회 때 아주 일정한 어떤 로비적인 성격이 또 있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이 아닐까 지금 네. 그런 의문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로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따님의 취직에 또 취업 특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손수호 변호사님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이 부분은 이유종 기자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따님이요, 예전에 여기 보면은 그 ADD라고 해서 국방과학연구원에 취업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관련돼서 당시에는 딸을 포함해서 당시 직원을 2명 정도를 선발할 계획이었는데 네네. 원래 3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현직 해군 참모총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한 명 더 채용한 것을 볼 때 약간 의문이 제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글자 수가 너무 많아서 좀 어지러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7가지가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일단 자문료 얘기를 조금 전에 잠깐 해봤고요. 그리고 이 딸의 취업 특혜 의혹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요. 계룡대 납품비리 방조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2007년도에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제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이 그 당시에 이 계룡대 군납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 네. 이래서 이제 당시 해군 참모총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또 청렴위원회에 이렇게 고발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방부 이제 조달 조사본부에서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해군 쪽에서 이제 송영무 후보자 측에서 이 부분을 해군이 좀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네. 헌병단 쪽에 요청을 한번 해봐라 해서 그 수사 자체를 국방부에서 하던 것을 이제 해군이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네. 가져오는 과정에서 한 2달 정도 지나서 그 수사 자체가 이제 거의 그냥 종결되는 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바로 이제 행정조치로 들어가게 되는데 행정조치에 들어가면서 뭐 관련자 한 7명 중에 한 5명은 별다른 혐의 없이 그냥 끝나게 되고 1명 정도 계속 수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좀 이게 흐지부지 되는 거죠. 그 네. 당시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김영수 소령이 또 문제 제기를 하는 뭐 그러한 사건인데 그 당시에 결국 그랬기 때문에 이 송영무 후보자가 그것을 군납비 사건을 방조한 것 아니냐 뭐 네.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딸 취업 특혜 및 휴가 논란에서요. 특혜 논란은 둘째치고 이 휴가 논란이 지금 자, 약간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명사로 얼마 되지 않는다. 부사로도 얼마 안 되게 또는 얼마쯤, 조금, 살짝, 좀 이런 표현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을 왜 했냐면요. 조금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액수가 3천만 원, 매월 3천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얘기입니다. 자, 어떤 돈을 어떻게 받았길래 조금 받았는데 3천만 원을 매월 받았다는 겁니까? 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2009년 1월에 구국 해군 참모총장직을 임기가 끝나서 나오고 나서 그 법률법인에서 고문 자문역을 맡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2년 33개월 동안, 2년 9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맨 처음에는 4억 1천만 원 정도의 자문료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사실 좀 더 찾아보고 또 다른 인사청문 관련 요구서들을 야당